탐스러운 과일을 보면 풍요로움과 행복감이 절로 느껴지는데요.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과일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내는 두 명의 한국 작가가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나트에서는 과일을 소재로 그리는 두 명의 작가와 작품 그리고 작업 방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과일을 소재로 그리는 두 명의 한국 작가를 소개한다고 해주셨는데 일단 가을이 생각나는 과일이죠. 먼저 감을 주로 그리는 작가를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경매 회사에서 이전에 근무했을 때도 이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바로 오치균 작가입니다. 캔버스에 붓이 아닌 손가락을 이용해서 지두화를 그리는데요. 이 네. 물감을 두껍게 쌓아 올려서 주로 감나무나 서울 또 산타페 등을 소재로 그립니다. 특히 오치균 작가는 대학원 시절을 보낸 뉴욕과 산타페 그리고 한국의 사북 등 추억이 있는 지역의 풍경을 작품 속에 그려내는데요. 지금같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갈 때쯤 생각나는 가을 하늘의 색감을 아주 잘 표현하는 작가로 미술시장에서도 인기도가 굉장히 높은 작가입니다. 네. 예. 그런데 오치균 작가가 왜 감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이 오치균 작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감 시리즈를 작업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당시 감은 힘든 시절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이 충청남도 산골에서 자란 오치균 작가는 가정 환경이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 시절 고향집 앞마당에는 큰 감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치균 작가는 이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 일이 당시 생활고를 해결하는 일이기도 했다고 회상했는데요. 오치균 작가는 이런 자신의 기억 속의 감을 두꺼운 물감을 켜켜이 쌓으면서 보다 생동감 있고 다채롭게 표현했습니다. 네, 이 작품이 그 물감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작업 과정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작가는 임파스토라는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유화를 두껍게 쌓아서 작업하는 게 바로 임파스토 기법입니다. 특히 앞서 제가 지두화를 그린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물감을 붓 대신 손가락으로 찍어서 두껍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네, 때문에 오치균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이미지로 봐도 좋지만 실제로 보면 좀 더 입체감과 강렬함을 더욱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치균 작가 대표작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오치균 작가의 산타페나 사북 시리즈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은 감 시리즈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작가가 2010년에 그렸던 감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나뭇가지 뒤에 청명하고 맑은 하늘의 색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뭇가지 사이에 공간이 탁 트여 있는데 그 뒤로는 높은 하늘의 색감이 너무나 인상적이고요. 그와 조화롭게 강렬한 주황빛의 감들이 풍성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 오치균 작가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부터 시작된 감나무가 이제는 그 기억에서 나와서 마치 조선시대 때 바깥 풍경 대신 산수화를 바라봤던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에게 상쾌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많은 컬렉터들이 오치균 작가의 감나무 시리즈를 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림을 보니까 가을 냄새까지 나는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자, 오치균 작가의 감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사과 그림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다고요? 네, 아마 이 작가의 작품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탐스러운 사과를 사실적으로 그리는 작가 윤병락 작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작가는 2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사과라는 소재를 연구하고 또 화폭에 담아왔는데요. 사과밭과 포도밭이 많은 영주에서 태어나서 영천에서 자란 윤병락 작가는 미대 진학 후에 전시와 미술대전 또 아트페어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입지를 쌓았습니다. 특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과 그림을 통해서 이 자신이 탐구한 공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요. 괴짝 위에 넘치도록 쌓인 사과를 위에서 바라본 독창적인 화면 구성으로 회화와 설치를 아우르면서 작업하는 작가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눴던 세잔의 사과도 그렇고 또 애플의 로고도 그렇고 이번에 윤병락 작가의 사과도 그렇고 사과가 작가들한테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소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윤병락 작가는 왜 사과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사의 로고나 또 폴 세잔의 사과 그림뿐만 아니라 그 만유인력의 법칙에 나왔던 그 뉴턴의 사과처럼 네. 굉장히 우리 인간 그 세계에서 굉장히 좀 사과가 중요한 존재를 차지했는데요. 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사과 그림 하면 윤병락 작가가 가장 유명하죠. 네. 이 윤병락 작가가 처음 사과를 그린 건 2003년 이후라고 하는데요. 이 작가에게 사과는 유년 시절 기쁨을 동반하는 고향의 향수가 어린 과실이다. 햇빛, 비, 바람 등 자연의 수혜 속에서 결실을 맺은 사과는 수확의 기쁨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는 어느 날 괴짝 위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사과의 모습을 보고 공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괴짝 밖으로 새어나온 사과의 모습을 그대로 화폭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모난 모양의 전형적인 캔버스가 아니라 변형 캔버스로 공간을 확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과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소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을 사용해 그렸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 끝에 완판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고요. 이 윤병락 작가의 사과 그림은 컬렉터들 사이에서 가정에 걸어두면 복이 들어온다거나 또 사업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작품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든든해져서 그런지 하나씩 걸어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런 반응이 있었군요. 자, 윤병락 작가의 사과 그림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은데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윤병락 작가가 사과를 주로 그리지만 그림들이 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그중에서도 작년에 그려진 가을 향기라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괴짝에서 굴러나온 듯한 변형 캔버스 작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보여드리는 작품은 전형적인 윤병락 작가의 작품 스타일이거든요. 네,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의 사과들이 괴짝 위로 넘칠 듯이 쌓여 있고요. 그 중심에는 나뭇잎이 달린 가지 하나가 위트 있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실크 스크린으로 제작한 판화인데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사과들이 모자람 없이 복스럽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작가가 공간에 대해 탐구했다고 했는데 이 사과가 어떤 네모난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작가는 사과의 위치를 보다 확장되게 배치함으로써 화면을 넘나들고 또 회화와 설치의 경계를 오가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형 캔버스라고 하셨는데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은데요. 윤병락 작가 작업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평소 윤병락 작가는 작업할 때 자신이 직접 제작한 변형 캔버스를 사용하는데요. 이 괴짝 밖으로 나온 사과의 모양대로 나무 합판을 잘라서 제작하고 그 위에 전통 한지를 캔버스의 천처럼 덧붙인다고 합니다. 네, 그 위에 유화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 한지와 유화의 특성이 잘 어우러져서 무겁거나 탁하게 묘사가 되지 않고 실제 사과처럼 사실적으로 색감이 묘사가 되는 겁니다. 저도 윤병락 작가의 작품을 자주 봐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정말 한입 베어 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네, 우리 정서가 느껴져서인지 더 눈길이 가고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얼마 전에 입추이기도 했는데 가을이 벌써 더 기다려집니다. 자,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